오늘 한 채 연출하신 감독님과 배우님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감독님과 배우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정범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채 이렇게 봐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한 채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영화이니까 여러분들의 한 채를 잘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채 공동 연출 맡은 허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딸 고은이한테 보금자리 마련해주고 싶은 아버지 문호 역을 맡은 배우 임호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고은 역을 맡은 배우 이수정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경 역할 맡은 이도진입니다. 저희 영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준비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이 약 30분 정도인데요. 우선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채는 제28회 비상국제영화제에 처음 상영돼서 비전 부분 최고상인 LG 올레드 비전상을 포함해서 이관왕을 수상하고 또 같이 본 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하면서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좀 주목받아 왔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공개하게 되었는데 두 분 감독님께 먼저 한 채를 어떻게 기획하고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채라는 작품 시나리오를 집필할 당시에 빌라왕 사건이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 사건에 달려있는 이제 꼬리 기사들이 위장결혼, 위장전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장에 관한 기사들이 다 달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모티브를 한번 가지고 와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위장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회를 요즘 좀 관통하고 있는 이슈인 그 물리적인 집 한 채를 정범 감독님과 둘이 계속 질문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물리적인 집 한 채를 채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것들을 이제 배우님들을 통해서 같이 그려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배우님들께도 비슷한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한 채의 시작을 이렇게 출발하게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좀 배우님들께서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어떤 매력 때문에 같이 참여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어떤 느낌이나 일화 같은 걸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무성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정범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처음 가지고 보자고 했을 때 시나리오가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환상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했고요. 그게 매력이고 재밌었다. 그런 인상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촬영 때는 이제 촬영 기법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완성된 시나리오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촬영 현장에서 떠오르는 대사 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리허설 기간을 통해서 정범하고 같이 만들어갔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나리오의 첫 인상이 그래서 긴가민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수정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추운 날 죽전에 가서 감독님들을 뵀던 게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나밖에 할 수 없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 채에 함께하지 않았나. 그래서 연락 오길 기대하고 있었지만 내심 나에게 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도진 배우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전범 화장 연출님의 시나리오의 어떤 초고부터 이렇게 어떤 느낌들을 쭉 봐왔어서 그 시나리오의 변화되는 과정을 전부 다 봐가지고 완전하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래서 떠올랐던 기억은 그 도경이라는 역할이 문호랑 굉장히 닮아있는 어떤 두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제 병렬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배우님들이랑 감독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초고랑 특히 현상 편집까지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번 수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수정될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바뀐 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한 상황들의 씬마다 그 변주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편집에서 저희가 처음에 편집 때 다 올리고 처음 1차 편집본이 나왔을 때 2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1시간가량을 다 덜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아마 그게 저희가 했던 가장 큰 변화된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각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리허설을 3개월 정도 한 20번 이상을 했어요. 배우님들, 조연 배우님들까지도 다 리허설을 해서 그 리허설을 할 때는 시나리오의 상황들도 했지만은 그 캐릭터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해나가면서 조금 시나리오를 좀 리허설 때는 벗어 던지고 한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시나리오에 있던 어떤 대사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씩 지워가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네. 아마 그게 변주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그 결말부가 조금 뭐랄까요, 좀 성기다고 해야 되나? 그 브로커와 이제 문호 아버지가 만나고 그렇게 나서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는 풍경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촉발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도경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거기까지를 흐름을 보면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상 도경이 약간 먹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신 거는 이 영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제의식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말을 구상을 하실 때 관객들에게 어떤 걸 전달해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편집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연출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문호가 그곳에 왜 갔는지는 서사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저희 연출들이 원하는 흐름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네, 과감하게 압축과 생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사에 기대지 않으려고 편집 과정에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서사에 조금
놓지 않고 이 영화는 공간에 대한 영화이다. 그래서 편집을 우리가 공간적 편집을 한번 해보자. 인물들이 그 공간 안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상황들을 조금 보이면서 우리가 포착하는 개념으로 촬영도 하고 나아가자라는 게 일단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배우님들한테는 그런 연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우성 배우님께서 저희 연출들에게도 영감을 주셨어요. 나는 연기할 때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하겠다. 나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은이를 처리한다. 이다. 그리고 나는 문호가 그거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 놓여있을 때 그걸 향해서 나는 연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또 이제 허상 감독이랑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이 영화는 그러면 누구와 시작해서 누구와 나가야 되냐로 저희가 편집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정해놓고 우리가 시작을 해보니까 이 공간적 편집의 실마리들 하나씩 조금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문호와 시작해서 결국은 도경이와 같이 나가는 편집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자라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편집을 해나갈 때 그렇게 하면서 1시간을 압축하면서 편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밥 먹는 씬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 이제 아버지 뒷모습이 좀 잡히는 장면이나 반지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 그 창살이 보이게 이렇게 찍으신 장면들이 많은데 그렇게 찍으시면서 이렇게 의도하셨던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랑 한채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제목을 지으실 때 고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목을 좀 짓게 되신 이유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촬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요. 프레임에 가득 채운다 인물을. 그래야 우리 영화에서는 훨씬 더 그 공간에 비좁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촬영에 임했고요. 등을 보인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연출들의 조금 좀 무의식의 영역인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를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봤을 때 아버지 얼굴보다 아버지 등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그리고 항상 가족을 짊어지고 항상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게 있어서 그 등의 모습이 저한테는 좀 다르게 느껴졌고 그 등을 조금 더 친숙하면서도 아련하기도 하는 것들이 또 촬영장에서도 좀 느껴져서 좀 등 팔로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옆집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조금 더 관찰적 시선에 좀 명주를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감을 배우가 있는 곳에서 그 거리감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지만 이 일은 우리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허상 감독이랑 그렇게 촬영에 대한 거리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한채라는 제목은 그 정범 감독님이랑 집을 다른 단어로 어떻게 부르면서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담아내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최종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한채라는 제목을 떠올리고 둘 다 이제 동의를 해서 지은 제목인데요. 그 과정에서 영어로는 하우스라고도 하고 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우스에 가까운 한채를 표현할 것이냐 홈에 가까운 것을 표현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홈에 가까운 그런 한채를 표현해보자 이런 의견을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어쩌면 이 관계의 좀 관계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대리운전 기사와의 싸움 장면이라든가 또 이제 그 택배 분실도 그렇고 이제 티격태격하는 장면에서는 대사가 없이 그 상황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공간적 편집의 어떤 영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보는 분들께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그런 상황이었길래 관계가 바뀔까라는 그 의문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가장 편집에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무성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감독님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도교를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말씀을 한번 배우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배우님 먼저 답변 혹시 해주실 수? 그 딸을 처리하는 게 그 인물로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 연기를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설명한다든지 하지 않고 여기가 어디든 이 일이 무슨 일이든 어쨌건 내가 우리 고은이를 이 일을 통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시간관념이 조금 결정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나한테 미래라는 것은 없다. 나에게는 현재만 있고 현재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고은이에 대한 것이지 나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래는 고은이에게 있고 나는 현재, 그러니까 사실 맞다는 거죠. 네. 어찌됐건 이게 내 딸한테 괜찮으면 나는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라는 인과에는 제가 사실 관심이 없고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폭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는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폭탄이 어디서 터지는지가 제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 우리 딸을 어쨌든 처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로 모든 상황에서 정돈이 돼서 아마 연기도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무성 배우님 답변에 조금 제가 드릴 답변도 다소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인물들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이나 그 관계에서 오는 최종적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지향하고 촬영과 연출 편집 모두 임했던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장면이 관찰하고 포착하는 데 집중을 좀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에서도 어김없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식사 장면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 장면은 어떤 상황일까라고 했던 게 막걸리를 딸에게도 따라주는데 강제로 따라주는 느낌.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어른이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그런데 이제 그리고서는 미장 사위에게도 막걸리를 따라주고 그 상차림이 나물에다가 평범한 상차림이 아니었어요. 제사상인지 잔치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후로 그런 상차림은 없었기 때문에 뭔가 그게 변곡점이고 터닝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상차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고은은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제사인지 아니면 혼례인지 그게 저한테 약간 헷갈려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촬영을 할 때는 어머니의 장례식 제사상이 기일이어서 했던 거고요. 근데 그게 앞에서 쌓아가는 것보다 결국은 그 뒤에 오는 소꿉놀이라는 거에 저희가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편집을 조금은 그 앞부분을 조금 더 잘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아버지는 딸을 분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여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 그래서 그거를 꼭 기일에 대한 제사상의 차림보다는 어떤 결혼식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식사 자리가 더 보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에서의 그런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조금 저희가 덜어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수정 씨랑 이도진 씨에게 질문이 있다고 해도 미장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그냥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소감이었다면은 이걸 어떻게 디벨롭 하셨는지 촬영하기 전이나 촬영 중에 이 관계라든지 어떤 이 캐릭터라든지 이걸 어떤 식으로 디벨롭 하셨는지가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고은을 준비할 때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없는
고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배우들이 연기한 걸 참고하는 것 대신에 다큐를 보면서 좀 특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촬영하면서는 사실 도경이 저한테는 남편의 존재라기보단 아버지를 대신하는 나의 삶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빠 대신에 나의 삶을 같이 살아줄 사람, 오빠이자 아니면 언니이자 뭐 아니면 엄마이자 그러면서 좀 접근을 해서, 그래서 등을 밀어주는 씬도 사실 그게 뭐 남녀 사이의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아빠는 내 등을 계속 밀어줬었는데 이제는 내 등을 밀어줄 사람이 도경이네 해서 그냥 등을 밀어달라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디벨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도경 역할을 처음 시나리오 상에서 볼 때는 잘 감을 잡지 못했었는데요. 진짜 감독님들과의 그리고 배우님들과의 리허설을 통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리허설을 항상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계속 이제 카메라도 어떤 실제 촬영과 같이 어떤 각도나 사이즈도 디테일하게 하면서 저희의 리허설을 찍어주셨고, 또 제가 처음에 제가 도경을 그 브로콜을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을 찍는 리허설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감독님들이 전혀 도경이 같지 않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모니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리허설이니까 그래도 모니터를 해보자 하고 해서 한번 봤는데 제가 봐도 도경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경이와 나와의 차이점들이 리허설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잘하면서 사회화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자리를 가든 굉장히 밝은 척,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척, 그런 것들 어떤 가면을 쓰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경이라는 인물은 그 가면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게 점점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도경은 자기 하나 책임지기가 벅차고, 어떤 자기가 책임져야 할 조카와 딸, 그리고 뭐 누나, 어떤 인생에 벅차서 이런 것들이 나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일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안에서 도경이와 비슷한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 전북 독립영화제에 가서 저희 영화를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어제 보면서 관객분께서도 GB해 주셨던 내용도 있는데 뭔가 고은이가 부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그냥 보호자 관계 같아 보이기도 했다 해서, 근데 저는 어제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이제 택배를 많이 친숙해졌을 때 고은이가 이제 둘이 택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뭐 먹을까 하고 이제 통닭을 먹자고 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리고 다마스를 타고 이제 차의 뒷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그 순간은 어떤 부부의 모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요새 택배를 하시는 걸 보면 부부께서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봐가지고 어제 볼 때는 그 장면에서 제가 좀 뭔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제. 저는 때밀이를 하는 장면이 기억에서 가장 많이 남는데요. 호성 선배님이랑 같이 때를 밀 때는 정말 살살 밀어주셔서 이게 때를 내가 밀리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 테이크에서 너무 때를 안 미는 것 같다. 그래서 2번 이제 다시 밀고 했는데 도경과의 때밀이는 실제로 빡빡 밀어주셔서 제가 이제 테이크가 가면 갈수록 이제 살이 불더라고요. 실제로 때가 나오고
점점 빨개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제가 등 운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네. 저는 그 가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사진관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이 촬영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거기서 이게 왠지 잘 될 것 같다. 인물로서 생각하는 거죠. 문호로서 이 일이 잘 되면, 그리고 둘이 보니까 좀 잘 될 것 같고, 잘 되면 뭐 성공하면 이제 고은이는 처리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끝난 건데, 자 끝났는데 나는 여기 있다. 이제 그러한 문제가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딸을 보내고 이별하는 그런 원형적인 감정이 생겨서 그게 지금도 저한테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 그럼 나도 없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영화에는 안 나왔는데 그 쉼표 스튜디오의 계단이나 이런 곳에서 제가 혼자 그 느낌하고 마주쳤어요. 아마 그때 계단, 그때 벽에 걸렸던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의 사진, 이런 것들은 저만의 장면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두 감독님께 모든 장면이 소중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은 질문으로 대답해 주신다면. 네, 저는 그 실제로 방금 이무성 배우님 말씀하셨던 스튜디오 촬영 장면에서 아빠가 고은이한테 이고은 아빠봐 하고 돼지코를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순간 저도 좀 많이 울컥했었고, 편집하면서 반복해서 보면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장면 더 말씀드리자면, 세 사람이 그 고단하게 삶을 살다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은 이 뒤통수에 눈이 안 달려서 세 분은 그 뒷모습을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그 세 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이 세 명이 가장 가벼울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도경의 딸로 나온 사랑이의 첫 등장에서 이 문호와 고은이의 티키타카를 보면서 놀란 그 사랑이의 얼굴이 정말 저는 최고의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아이의 그 놀람이 사실은 몰랐어요. 그 아역 배우님한테는 설명이 전혀 안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반응을 보여준 그 사랑 배우님의 연기가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여전히 그 교도소 씬에서 그 고은이와 문호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장면을 저는 가장 사랑합니다. 저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나와 닮아 있는 나와 닮아 있는 자녀, 자식, 그때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그걸 찍으면서도 저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계속 찍을 때마다 한 7테이크가 갔는데, 네, 그때 제가 찍으면서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신 사랑의 아버님께서 해주실 말이죠. 어떻게 연기? 사랑역으로 나왔던 아역 배우의 또 아버지이시기도 하셔가지고. 사랑이가 그런 좋은 어떤 촬영 현장 경험을 그때부터 있어가지고 집에서 매번 이제 아빠 촬영 언제 또 해? 이런 네, 이런 말. 그리고 또 거기 그 제 누나의 아들로 나오는 지호도 네, 감독님의 아들이고
저희 딸과 아드님이 생일도 이틀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잘 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들은 너무 커가지고 못 나왔어요. 제가 이제 다음 작품을 이제 정봉원 감독님의 차기작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조금 성과 악의 어떤 그 사이에 갈등하는 어떤 그런 인물을 제가 맡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정봉원 감독님이랑 어떤 관심사나 어떤 그런 질문들 그런 게 비슷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한번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마다 늘 항상 하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마음을 전하는 배우가 되고 싶은 부속보다 빛나는 이수정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사실 마음을 전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지금 현재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방금 주신 질문은 또 다른 분들께도 좀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무성 배우님도 원래 시인이시고 연극 연출자이신데 이제 영화에 도전하신 건데 이번에 영화 연기를 도전하시면서 또 혹시 욕심나시는 어떤 캐릭터나 그런 것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저는 모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진실이므로. 그래서 강한 사람인데 비겁한 속성을, 또 약한 사람인데 대단한 강도를, 멋진 사람인데 실은 추한 면과 싸우고 있는 그런 인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들께도 혹시 차기작이나 준비하시고 계신지? 네, 저는 그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다음 작품 좀 진정성 있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좀 해보려고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작이 이미 2회차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말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크랭크인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그 제목이 노크예요. 노크. 그래가지고 자꾸 그 같이 하는 배우님들이 좀 집 유니버스 그리고 있냐고 막 자꾸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들, 질문들이 좀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질문하고 싶은 영화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바라보는 관점들, 그런 것들을 좀 영화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영화를 작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끝인사도 같이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영화를 오늘부터 이제 시사를 해서 이제 앞으로 또 개봉까지 남아 있는데 좀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중점적으로 관객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좀 준비하시는데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더 붙여주셔도 되고 끝인사 말씀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진 배우님부터 해주세요. 사실 어떻게 봐주셨으면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떻게 봤는지를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는 제가 보면서
촬영하거나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느낌으로 봤는데, 도경이가 모노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식의 마음을 느꼈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도경이한테는 삶이 너무 벅차고 힘든데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그런 것들이 다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어떤 희망? 아니면 탈출구 같은 그런, 아니면 내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위로, 이런 거를 어제 제가 좀 느끼면서 봐가지고 네, 저는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 만드는 것을 해보니까 영화가 진짜 만들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을 만날 때 그때 영화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저희 영화를 완성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가을을 떠올리면 한채라는 영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비록 한채는 없어도 한채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죠? 네.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연기할 테니까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한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채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릴수록 손에 익어놓고요. 그냥 보시고 이해되시는 대로, 알게 되시는 대로, 뭘 보신 대로, 그게 한채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들 나누시면서 한채에 대한 차이가 더 많이 나면 날수록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보다는 올해 저는 더 인생이 영화여 연극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올해 제가 드린 말씀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인생은 영화고 연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좋은 서사에 좋은 대사로 건강하게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채를 찍으면서 그 세 분의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이 하루하루의 그 아슬아슬하고 긴장감 넘치는 삶을 끝까지 악착같이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 분이 붙들어 주셨고, 저도 그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건너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맞잡은 손 놓지 않기를 희망하는 그 연출자의 그 기대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남몰래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희 한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다 앞에서 해가지고요. 한채는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런 거는 없고요. 아까 우성 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신 대로 느끼시는 대로 그렇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람이 하나 있다면 각자만의 여러분들의 한 채를 잘 지어가시면서 또 행복하게 또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채 질의응답 시간 마치고 끝 순서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되는 동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그러면 포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범 감독님과 허장 감독님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두 분 서주시면 되고요. 네, 우선 정면 아래 봐주시고요. 네, 좌측 아래도 좀 봐주시고요. 감독님 손인사 좀 해주세요. 손인사. 네. 오른쪽 아래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포즈 해주셔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독님들 잠깐 이쪽으로 모시고 다음에 배우님들 단독 가겠습니다. 이무성 배우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면 되고요. 네, 우선 정면 아래 한번 봐주시고요. 배우님 손인사 좀 해. 좌측 아래도 좀 봐주십시오. 오른쪽 아래도 좀 봐주시고요. 화이팅 포즈 해주셔도 좋고 다양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이무성 배우님 자리로 모시고 네, 이수정 배우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아래 봐주시고요. 네, 좌측 아래도 봐주세요. 네, 자연스럽게 손인사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도 봐주십시오. 네, 집 모양 포즈도. 혹시 보라트도 해줄 수 있나? 보라트? 그렇고요. 네. 네, 배우님 잠시 자리로 모시고 이도진 배우님 단독까지 가고 다음에 네, 가운데 지금 조금만 더 뒤로 가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 아래 먼저 봐주시고요. 좌측 아래도 봐주시고 자연스럽게 손인사, 손아트, 화이팅, 다양한 포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도 봐주세요. 네, 그러면 이도진 배우님 잠시 자리 계시고요. 이무성 배우님이랑 이수정 배우님 같이 들어가셔서 세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수정 배우님이 가운데 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면 아래 같이 봐주시고요. 네, 손아트 다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좌측 아래도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 아래도 봐주십시오. 아까 집 모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정면 아래 보고 집 모양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독님 두 분 들어가셔서 마지막 사진 찍겠습니다. 조금 밀착해 주시겠어요? 네, 정면 아래 보시고요. 네, 화이팅 포즈 한번. 네, 아까 나왔던 거 다 할까요? 손 하트도 하시고요. 네, 얼굴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서 하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집 모양도 다 같이. 네. 좀 사이가 좋아 보이나요? 다 같이. 네. 화이팅 한번 봐. 네, 화이팅! 한채 화이팅! 네.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11월 20일 개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